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 과정 이론 중에 하나인 낙인 이론, 라벨링 시어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인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그때 1950년대 범죄학 이론에 하나의 다른 접근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과 같은 인종과 계층의 범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낙인 이론에서는 그런 이제 흑인, 대부분 사실은 흑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 흑인들이 일탈자로, 그리고 어떤 행동이 일탈 행동으로 규정이 되는가라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낙인이 등장이 된 이제 미국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미국은 1950년대에 이르러 사회 경제적 여건이 엄청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전반에는 미국인들은 두 번의 전쟁과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중산층이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제도가 크게 발전하게 되고 경제는 건실하게 발전하고 가정은 안정을 이루고 학교는 더욱 확장되고 또 종교 조직도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자, 그런데 1950년대를 지나가지고 60년대에 이르렀는데도 미국 사회에서 하류 계층에 속하는 특히 흑인들은 미국의 이와 같은 발전과 번영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이런 이제 흑인들, 그죠? 특히 이런 이제 계층과 인종별로 범죄율을 하고 법 집행률을 한번 따져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흑인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제 범죄자가 되더라는 거죠.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남아 있는 것이, 만약 흑인이 그 비싼 포르쉐라든지, 그죠? 이런 이제 고급차를 탁 타고 가면은 대부분 경찰이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백인 경찰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흑인이 어떻게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 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흑인 판사가 여자 판사인데 뭐 포르쉐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검문 검색 당해가지고 막 그렇게 되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죠. 내가 판사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사과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 흑인들이 자꾸 이렇게 범죄자가 잘 되느냐,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백인들은 그렇게 이제 뭐 교도소에 가지 않는데 흑인들이 교도소에 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학자들이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니까 결국에는 낙인이더라, 낙인. 그게 뭐냐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흑인이 돼 갖고는 태깅이라고 하죠. 우리가 태그라고 그러셨습니까? 꼬리표를 딱 붙이는 거, 이게. 그런 것처럼 흑인들은 범죄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흑인들이 어떻게 이제 범죄자로 낙인이 되는가라는 것을 뭐 극명하게 하는 것이 탄넨바움의 뭐 꼬리표 붙이기, 그리고 또 악의 극화라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 극화, 즉 드라마타이제이션 오브 이블, 그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대표적인 이제 신창훈하고 우리가 이제 그 톰 크루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낙인은 어퍼머티브 라벨링이 있고, 즉 긍정적 낙인이 있고, 네거티브 라벨링, 즉 부정적 낙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 낙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창훈인데, 신창훈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이제 집안이 가난하고 하니까 그때 이제 월사금을 내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돈을 안 내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죠. 너는 앞으로 사회에서 뭐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뭐 사회 쓰레기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첫째는 실망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 사소하게 이제 뭐 배고프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하면 참외서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제 뭐 엄청난 범죄인데 그때는 이제 용인을 해줬죠. 그래서 신창훈이가 이제 그럼 이제 좀 서리 같은 건 좀 소소한 절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놈은 어릴 때부터 버릇을 고쳐야 된다. 즉, 그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죠? 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신창훈이를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신창훈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선생님에게도 버림받고 가정에서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자아 충족적 예언을 합니다. 이게 셀프 퍼필링 프라퍼시인데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그래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니까 나는 앞으로 범죄자의 삶을 살겠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창훈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 신창훈이가 이제 우리가 그 범죄 프로파일러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20살이 넘도록 남에게 타인에게 칭찬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 인생에서. 그래서 앞으로 내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제발 칭찬을 해줘라. 지금 어렵고 힘든 친구들은 누구에게도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면서 자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부정적 낙인이죠. 네거티브 라벨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퍼머티브 라벨링, 즉 긍정적 낙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톰 크루즈인데 톰 크루즈가 어렸을 때 난독증이 있습니다. 난독증이 뭐냐면 글을 보는데 글자가 2중 3중으로 보이고 해가지고 글을 잘 읽지 못하는 것이 난독증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 다음 책을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자기는 이제 책을 펼칠 때 못 읽죠. 당연히 글자가 이상하게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더듬더듬 읽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안녕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톰 됐다 앉아라 그 다음 친구 이렇게 시킬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톰이 더듬더듬 읽는데 야 톰 너는 목소리가 참 좋구나 라고 해가지고 칭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톰 크루즈가 그 칭찬이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칭찬을 또 받고 싶어 가지고 그 책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원래 이제 배우의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그 자질 중에 하나가 대사를 암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톰 크루즈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연습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톰 크루즈가 뭐 그 선생님 참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라벨링이다, 낙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러메트가 1952년에 이런 낙인을 좀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그 1차적 낙인과 2차적 낙인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 낙인, 그죠? 일탈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프라이머리 디바이언스가 있고 2차적 일탈, 그죠? 세컨더리 디바이언스가 있습니다. 그 1차적 일탈이 있을 때 1차적 낙인이 이루어지고 2차적 일탈이 있을 때 또 2차적 낙인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 일탈은 누구나 우연한 기회에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일탈을 말합니다. 근데 그 행동 일탈로 그리고 그 당사자가 그 행동을 인해 일탈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사람은 일탈자다. 그죠? 비행인,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이제 비행을 저지르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1차에서 2차로 심각하게 나아갈 때 그걸 우리는 2차적 일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벨링 하는 것 때문에 라벨링은 왜냐하면 흑인 보고 너는 앞으로 범죄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꼬리표를 갖다가 나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친구한테 장난으로 뭘 훔쳤는데 뭐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걸 친구가 야 이 도둑놈아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또 선생님도 도둑놈아 또 집에 갔더니 도둑놈아. 그러면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내가 도둑놈이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티그마 효과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낙인 효과인데 어떻게 좋은 글씨 즉 그 옛날 같은 경우에 그 이마에다가 강간을 하게 되면 빨간 걸로 해가지고 글자를 갖다 인두로 지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내가 강간을 한 사람이다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보통 이제 손에도 보통 이제 절도를 하게 되면 문신을 새깁니다.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티그마 효과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낙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스티그마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낙인에서 가장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자아 충족적 예언이다. 셀프 퍼필링 프로페시. 그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앞으로 경찰이 될 거야. 나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긍정적 낙인을 하느냐? 아니면 난 앞으로 범죄자가 될 것이야. 난 조폭이 될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낙인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예언을 한다 해가지고
자충족적 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위 일반적으로 4D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범죄화입니다. 디크리미널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비범죄화는 어지간하면 범죄로 규정하지 말자, 일탈로 규정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담배 피는데 담배 꽁초를 버렸다, 뭐 침을 갖다 칙칙 뱉었다, 이런 걸 갖다가 너무 심하게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지 말자, 그죠? 이런 것이 비범죄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버전입니다. 전환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행자를 체포, 기소, 처벌하는 게 이제 공식 절차인데, 이런데 기소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봉사활동, 그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면제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낙인을 줄이자. 이게 이제 다이버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공정한 절차입니다. 듀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흑인, 백인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탈시설화입니다. 디인스티튜셔널라이제이션, 그죠? 그 인스티튜트 이렇게 얘기하면 뭐 기구, 기관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쉽게 말하면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 처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사회 내에서 처우를 통해 가지고 범죄자들이 낙인을 덜 받고 사회에 재적응하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교도소에 갔는데 거기서 범죄를 많이 배워 가지고 오히려 더 심각한 범죄자가 되더라는 거죠. 교도소에 갔더니 너 뭐하고 왔어? 그럴 때 뭐 이거 해서 왔습니다. 뭐 절도하다 왔습니다. 강간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교도소에서 이 바보야, 그때 절도할 때는 이렇게 하면은 안 잡히지. 또 강간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잡히지. 뭐 이런 걸 오히려 알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도소에 구금하지 말자라는 것이 탈시설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D 정책을 한번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